아버지가 떠난 뒤 유토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1년 3월, 아버지 타카시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15년을 살았던 아버지, 그리고 5년 전 재혼한 한국인 아내 이름은 한서진. 당시 16살이었던 저 유토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자였기에 보호자인 서진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낯설었고 새엄마 서진의 온기는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난 이제 혼자인 건가 마음속에 깊게 박힌 채 저는 점점 비틀어져 갔습니다. 서진은 37살, 저보다 21살 많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난 후 그녀의 웃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그 웃음을 지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토야, 아침 먹고 가. 매일 아침 한국어로 말을 걸어도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만 대답했고 가끔은 아예 무시했습니다. 혼자 먹을게요. 식탁 위에는 늘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서진의 것.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전학 첫날, 일본 억양을 흉내내는 학생들의 장난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야, 스시 사무라이. 교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저는 참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땐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책상을 걷어차고 비 오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달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한강 다리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저를 서진이 찾아냈습니다. 그녀도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유토야. 왜 나한테 집착해요? 난 당신의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널 잃는 게 더 무섭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서진의 훌쩍이는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방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며 집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옷, 책, 안경, 시계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버지가 아직 여기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서진이 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폭발했습니다. 아빠 물건 왜 만져요? 아빠까지 지우면 난 진짜 없어지는 건데. 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아버지의 셔츠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버리려던 게 아니야. 내가 아프지 않게 하려던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네가 우는 거 나도 알아. 문틈으로 다 들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던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다니. 정리한다고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나간 후 아버지 셔츠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서히 마음이 흔들리려던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실에서 쓰러진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무의식 중에 나온 그 호칭에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서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잡은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결핍입니다.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진과 함께 밥을 먹지 않는 동안 그녀도 혼자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식탁 위에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그릇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119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이에요. 3년 만에 처음 제가 인정한 것입니다. 서진이 퇴원한 후 저는 처음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툴게 계란을 삶고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서진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별로 맛은 없을 거예요.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서진이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유토야, 제 친엄마, 사에코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6살 때 아버지와 이혼하고 일본으로 떠났던 엄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엄마가 갑자기 한국집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사에코는 눈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묵힌 그리움이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향기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는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에코는 며칠 동안 저희 집 근처 호텔에 머물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외식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일본어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사에코는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토야, 너도 알아야지. 아빠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유산이요? 당연하잖아. 너도 법적 상속인이야. 그런데 지금 이 집이랑 모든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새엄마가 숨긴 게 있나? 사에코는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권리, 법적 지위, 상속 몫이라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는 친엄마와 얘기할게요. 그날 밤, 서진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습니다. 유토야, 나는 내 아빠가 남긴 것에 욕심 없어. 다만 뭐예요? 숨긴 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법적으로 제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찾아야죠. 그날 밤, 서진은 자기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저는 우연히 사에코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사에코를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도착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사에코가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박빚만 정리하면 돼. 그 집도 팔면 되자. 얼마나 된대? 5억? 충분해.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애는 일본 데려와서 내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어주면 되고, 어차피 미성년자잖아. 모든 친절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10년 동안의 공백, 갑작스러운 등장. 따뜻한 말들 전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빠가 왜 이혼했는지, 왜 엄마가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토야, 앉아보렴. 이건 내 아빠가 남긴 유언장이야.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및 예금 절반은 배우자 서진에게, 절반은 아들 유토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진은 유언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목숨 모두 너에게 줄게. 뭐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선택해도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내 친엄마를 선택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 나는 그저 내가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저는 숨도 쉬기 힘들 만큼 목이 메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너희 아빠가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했거든. 유토를 부탁한다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설령 네가 나를 밀어내도, 상처를 줘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 순간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새 저를 찾아다니던 서진, 혼자서도 밥을 먹지 않던 서진, 제 학교 폭력을 알고도 참으며 기다려준 서진, 쓰러질 때까지 버티던 서진,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서진 자신을 밀어내도, 상처 줘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 재산보다 아이의 행복이 먼저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에코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유토야. 변호사가 서류 준비 다 했대, 이제 곧. 엄마는 왜 돌아왔어요? 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도박 빚 때문이죠? 사에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카페에서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집 팔면 된다. 애는 일본 데려가면 된다. 다 들었어요. 유토야. 그건 아빠가 왜 엄마와 이혼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10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었는지도. 엄마한테 저는 그냥 돈이었던 거죠. 사에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6살 아니에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유토야, 엄마는 빚 때문에 돌아온 거였죠. 난 그런 가족을 선택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진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유토야. 나는 내가 친엄마를 선택할 거라 생각했어. 그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짐 풀어요. 응. 저는 평생 처음으로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선택한 건 당신이에요. 서진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오랫동안 참아온 모든 슬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3년 동안 엄마 혼자 너무 힘들었죠? 아니야.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요. 아들로서 제대로 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서진이 만든 김치찌개는 짰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이라는 단어가 둘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 유전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그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은 저를 상담실로 불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도 20대에 미국에 유학 갔었어. 영어 한마디 못해서 너처럼 힘들었지. 그런데 있잖아. 유토, 너 머리 좋아. 한국어만 익숙해지면 금방 올라갈 거야. 처음으로 제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어른을 만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제대로 하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그날부터 저녁마다 둘이 마주 앉아 공부했습니다. 서진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일본어를 알려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고3이 되던 해,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서진은 제 도시락을 싸주었고, 밤늦게까지 옆에서 함께 깨어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엄마, 됐어요. 대학 붙었어요. 서진은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아버지 방 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유토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유토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내 새엄마, 서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처음엔 낯설겠지만 부디 마음을 열어줘. 그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야. 아빠가 가장 걱정했던 건 내가 혼자 남는 것이었어. 하지만 이제 알아. 내 곁에 서진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줘. 유토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아빠가.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주말마다 집에 돌아옵니다. 서진은 여전히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어주고 저는 설거지를 도맡아 합니다. 어느 주말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토야, 다음 달에 일본 갈 수 있을까? 아빠 산소에 다녀오고 싶은데. 좋아요. 같이 가요. 일본행 비행기 안에서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섰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요. 엄마도 잘 계세요. 옆에 선 서진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유토야, 엄마, 사실 나 최근에 여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그런데 그 사람 데려올 때 엄마한테 먼저 보여줘야겠어요.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먼저 봐야지. 그날 저녁, 도쿄의 작은 식당에서 둘이 저녁을 먹으며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토야, 아빠와 엄마 만났을 때 추억 하나 얘기해 줄까? 네. 내 아빠가 나한테 프로포즈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저한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거절 못하고 자신감 없이 대답을 했지. 노력해 볼게요라고 말이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노력 같은 거 필요 없더라. 그냥 사랑하게 되더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진짜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엄마로 선택해줘서.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선택으로. 3년 동안 당신 아들 아니야 라고 소리치던 소녀는 이제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짜 엄마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응원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특별한 순간이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